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가 좀 많더라고요. 해축이 36경기, 국축, 일축이 14경기니까 50경기인데, 일단 2시 경기가 이제 가장 빠른 마감이기 때문에 일단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멘트로만 할 것 같아요. 해축 정도만 일단은 제가 분석을 다 하고 와서 메모장으로 좀 짧게 어제처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일단 얘기를 해드렸지만 무승부 가능성 좀 높다고 했던 경기들, 제가 이제 썬더랜드랑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 1순위로 프렌을 받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나폴리까지 이겨줬는데 그 메넨글라가 지는 바람에 주력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하더라도 오늘 경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무승부 잡은 건 오랜만에 잡았거든요. 어제도 요새 웬만하면 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어제는 그냥 왠지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갔습니다. 역시 어찌 됐든 꾸준하게 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 미축은 아마 내일 오전에 할 겁니다. 오전에. 오늘 따로 하진 않고 아마 새벽에 분석을 하고 오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니가타하고 가시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축 일축은 이제 비중이 좀 낮고 적중률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분석 결과는 좀 공개를 할게요. 거기서 이제 뭐 골라가실 분들은 골라가시고. 자, 니가타하고 일단 그 가시마 상대 전적을 보면은 니가타가 가시마 상대로 좀 약합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그리고 지금 순위도 아시겠지만 가시마가 이 니가타보다는 승점도 많이 높고, 그리고 득실 차이도 실점도 적고, 모든 면에서 니가타보다 좋아요.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원정의 가시마. 원정 가시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홈에서는 아시겠지만 무패입니다. 무패. 그래서 이 원정 가시마라면은 그래도 뭐 상성에서 밀리고 하긴 하는데, 니가타도 지금 3연패고, 그리고 원정 가시마라면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요새 가시마도 승이 없거든요. 사실 리그로만 따지면은 6경기 동안 승리 없습니다. 홈에서 다 비겼지 원정에서 지금 3연패 중이고, 더 길게 보면은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한 5월달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5연패 원정. 그래서 뭐 니가타도 폼이 안 좋긴 하지만 가시마도 안 좋다. 사실 요 경기는 뭐 니가타가 이기든 가시마가 이기든 뭐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가시마도 큰 부상은 없긴 해요. 의심되는 선수 몇 명이 있긴 한데 니가타도 그렇고. 그래서 니가타도 지난번 비셀고베전도 결국엔 역전을 당했고 가와사키한테 대량 실점을 해서 최근에 좀 오버가 많이 나는데, 그 전에 니가타 그래도 비셀고베전 지기 전까지는 홈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5경기 무패. 사실 비셀고베전도 역전패를 당해서 그렇지 원정의 가시마의 승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니가타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한데 굳이 승패를 보자면 그래도 최근까지 홈에서 좀 무패를 좀 5경기 연속 기록했던 니가타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인 건 당연히 가시마가 좋긴 하지만 뭐 상성도 그렇고 최근에 뭐 득실, 뭐 순위, 지금 J리그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우승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3위까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다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9점 차라 오늘 이기면 뭐 6점 차로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뭐 둘 다 리그로 치면은 뭐 연패는 아닙니다. 원정 5연패지 연속적으로 패한 건 없어요.
홈 원정 포함해서. 근데 니가타는 홈 원정 연속 3패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긴다면은 니가타 쪽을 좀 더 보겠습니다. 니가타 승무. 이거 거의 51대 49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을 가든 무를 가든 반반이다. 요런 느낌. 그렇게 보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프하고 군마. 사실 2시 경기는 이제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좀 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것도 확실히 이제 승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프 유나이티드하고 군마. 일단은 제프가 최근 군마 원정에서 이제 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오히려 군마한테 최근에 잘 못 이기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거의 약간 반반 느낌. 그리고 이 제프 쪽 보면은 군마하고 좀 많이 차이 납니다. 득점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뭐 3배 가까이, 3배 좀 안 되게 차이 나니까 23골 넣었는데 군마는, 제프는 이제 60골로 시미즈 다음으로 득점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점도 군마가 훨씬 더 많고 해서 제프가 이제 홈에서 성적도 좋고 원정의 군마 뭐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프 쪽에 뭐 부상 여부를 보면은 막 크게 비중이 있는 그런 부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장기 부상자 몇 명 있고, 그리고 군마 역시 마찬가지로 뭐 퇴장이나 경고 누적 이런 결장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대 강으로 붙으면 당연히 제프가 이기겠죠. 제프가 홈에서 최근에 뭐 4연승 하기도 했고 지금 홈 원정 연승 중이기도 했고 그리고 군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뭐 구마모토전 2골은 넣긴 했지만 원정에서 득점력 보면은 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프 승인데 이제 배당이 낮잖아요. 애초에 이거 접근할 거면 마인승으로 가야 됩니다. 마인이 안 나오더라도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승, 그러니까 마인도 지금 2번이나 떨어져서 이제 원래 2배 넘었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좀 일반승 가긴 좀 빡세고 뭔가 나는 고배당, 일반승보단 고배당을 가고 싶다 하면은 군마가 골을 못 넣더라도 제프 유나이티드가 다 더 때려 넣을 수도 있고 군마가 한 골만 넣어주면은 오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요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그냥 배당 대비 마인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고우하고 오카야마. 자, 뭐 반포레고가 오카야마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은 앞서는데 실점이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2배 더 넘게. 그래서 득실이 당연히 오카야마가 훨씬 좋고, 오카야마는 또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센다이, 제프 견제하는 팀들이 좀 많습니다. 야마가타, 뭐 이와키까지 50점부터 이제 거의 그 라인이라고 봐야 된다면은 언제든지 이제 순위가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반포레고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 당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 반포레고인데 오카야마는 홈 원정 다 성적이 좋습니다. 특히 패배는 원정에서 패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뭐 부상 여부가 뭐 없진 않죠. 오카야마 글레이손이 여전히 장기 부상, 그리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뭐 몇 명 있긴 한데 여기도 딱히 큰 결장이나 이제 퇴장 그런 여부가 없습니다. 둘 다. 그래서 반포레고가 최근에 잠깐 홈에서 잘하긴 했었는데 다시 또 못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컵대회 포함해서 6경기 무승입니다. 무승. 승리가 없고 구마모토한테도 최근에 홈에서 4골이나 먹혔고 해서 홈 원정 패가 그래도 좀 적은 오카야마 쪽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지난번 바렌나한테도 홈에서 1대0으로 잡고, 그래서 요새 실점이 적습니다. 오카야마가. 그래서 언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버 경기를 찾아보기가 좀 손에 꼽습니다. 한 10경기 하면 오버 경기 한두 경기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고우하고 오카야마는 오카야마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뭐 고우가 아무리 오버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2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니가타 승, 뭐 제프 마엔, 오카야마 승해서 뭐 그냥 가볍게 그렇게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오카야마가 그래도 원정에서 승률이 막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만약에 오카야마 승각이 좀 빡세면 뭐 제프 마엔 그리고 니가타 가시마도 뭐 니가타가 홈이라서 좀 유리하긴 하지만 뭐 전체적인 그걸 봤을 때 가시마도 이제 어쨌든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그게 좀 가능하다 보거든요. 왜냐면 득점력이 고우가 더 앞서기 때문에 실점은 적다 하더라도 원정에서 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길 수 있다 보는데 저 니가타하고 가시마는 니가타가 뭐 득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원정에서 이제 불안한 가시마라면은 저거는 니가타 승 쪽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요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해서 뭐 니가타 승에 뭐 제프 마엔에 고우 한 무 정도. 왜냐면 고우가 이번에 지면 홈에서 4면패일 거예요. 4면패. 4면패까지는 안 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연패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2시 경기는 저렇게 좀 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그렇죠. 하고 이제 FC 도쿄하고 사간도스 여기서부터는 뭐 3시 마감이니까 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C 도쿄하고 사간도스 뭐 상성에서 보면은 반반입니다. 반반. 그리고 지금 사간도스가 꼴찌잖아요. 실점도 많고. 그래도 FC 도쿄는 그래도 중상위권이기 때문에 홈에서 성적도 나름 괜찮고. 그래서 원정에서 지금 실점도 많고 득점력도 안 좋은 사간도스가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데 FC 도쿄 쪽에 일단 명단 제외된 선수가 미드필더랑 공격 쪽에 있긴 합니다. 나카가와하고 코이즈미 케이 얘네 뭐 골이나 어시를 기록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 좀 많이 뛰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사간도스는 크게 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임대 계약으로 빠지는 선수들 빼고는 뭐 딱히 퇴장이나 그런 결장 여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력 면에서는 도쿄가 조금 뭐 그래도 골에 관여했던 선수들이 빠지면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 요새 도쿄가 너무 잘해서 3연승 중이기도 하고 나고야, 우라와, 요코하마, 마리노스 생각보다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들인데 지난번 산프이로전 막판에 2골 넣으면서 그 전에까지는 도쿄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나고야 4골 요새 4경기 연속 다 멀티골 이상 넣고 있어서 사실 도쿄 좋습니다. 왜냐 사간도스 지금 2경기째 득점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 여전히 이제 연패 중이고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도쿄 가야죠. FC 도쿄. 흐름대로 갑니다. FC 도쿄 승. 뭐 아까 몇 명 빠지더라도 뭐 아주 임팩트가 뭐 아주 크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의 사간도스는 너무 장기간 동안 승리가 없는데 이번에 이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뭐 홈이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도쿄의 4연승 그림이 더 그려집니다. 그래서 도쿄 승 그리고 도쿄의 최근 득점력으로 볼 때는 마엔까지 봅니다. 마엔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고배당으로 이게 마엔이 한 3배가 넘죠.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노려봐야 된다. 사간도스를 믿어야죠. 못하기를. 그리고 도쿄도 뭐 득점력이 막 높진 않는데 요새 유독 골을 잘 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마치다하고
가와사키. 자, 지금 마치다가 3위일 거예요. 3위. 산푸이로 빗셀곱의 다음인데 사실 산푸이로하고 딱 한 경기 차입니다. 그래서 우승 경쟁권이죠. 그리고 가와사키 원정에서 일단은 1대0으로 이겼던 전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전 건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마치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 한참 잘 나갔을 때보다는 폼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뭐 중간중간에 이기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연패를 당한 적이 없긴 합니다. 마치다가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지긴 지는데 지고 난 뒤에는 항상 뭐 비기거나 이겼거나 그랬기 때문에 뭐 패도 솔직히 진 경기도 찾아보면은 솔직히 손에 꼽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홈에서 성적도 물론 원정에서 성적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은 홈 성적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오히려 가와사키가 원정 성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결정 부분을 좀 보면 뭐 둘 다 얘네도 경고 누적이나 퇴장 그런 게 없네요. 부상도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뭐 경기에 막 영향을 줄 만한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쨌든 아까 얘기를 돌아가자면 연패는 없었다 했잖아요. 일단 산푸이로한테 지난번에 졌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면은 연패가 되는 구조인데 마치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득점력이 좀 저조했다는 거예요. 막 두 경기 연속적으로 무득점 한 경기가 최근에 말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8월에. 최근에도 삿포로랑 산푸이로전 득점이 없었죠. 그래서 은근히 최근에 그 무득점 경기들이 좀 있다. 예전부터. 그래서 득점력의 문제. 그게 좀 가장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한 경기 더 치렀어요. 그 광주하고. 요새 광주가 잘하더라고요. 아침에서 연승 중이고. 홈에서 가와사키가 졌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왜냐 울산 잡았는데 광주한테 졌고 리그에서는 니가타 상대로 5골 넣었지만 가와사키도 홈에서 성적이 좋지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고야 원정에서도 졌고 해서 최근 원정 3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이럴 거면은 그래도 경기 한 경기 더 치룬 가와사키보다는 마치다가 좀 좋아 보여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다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마냥 완전 승까지만 보긴 어렵다. 마치다 승 보는데 무승부 이거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도 최근에 원정 연패는 없긴 해요. 원정에서 최근에 막 그렇게 막 많이 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다 물론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승 경쟁을 해야 되려면 무조건 이겨야 되긴 해요. 그리고 마치다가 원래 실점이 적거든요. 그래서 실점 부분으로만 보면 마치다가 탑입니다. 탑. 리그 탑. 24골. 간바 오사카보다 실점이 적어요. 그래서 오버보다는 언더가 좀 더 많고. 그래서 마치다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요거는.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근데 득점력이 걸려가지고 뭐 가끔씩 다득점할 때가 있긴 한데 이번이 그 타이밍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삿포로한테 0대0으로 비겼다는 건 좀 크거든요. 삿포로하고 가와사키 비교했을 땐 득점력도 가와사키가 훨씬 좋고 실점도 적은데 그런 팀 상대로 비겼다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마치다 승부 보는데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굳이 갈 경기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라와하고 세레소.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길어진 듯한 느낌. 한 2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2시까지 하고 그거 뭐지? 해축은 마무리를 하고 올게요. 해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조합까지 다 짜고 와서 그냥 한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합시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따 저녁에 오든 아니면 뭐 3, 4시쯤에 오든 그렇게 아마 저녁에 와서 짧게 치고 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36경기인데 사실 챔피언십 비중을 그렇게 높게 안 잡으면은 조금 뭐 빨리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우라와하고 세레소 상성에서는 세레소가 좀 더 많이 이기긴 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우라와가 홈 기준으로 보면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그리고 뭐 우라와나 세레소나 승점 차이는 크게 없고 뭐 득실도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우라와가 홈 성적이 세레소 원정보다는 뭐 살짝 좋긴 한데 뭐 둘 다 크게 뭐 퇴장 이런 여부도 없고 해서 이 동기부여가 딱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세레소가 최근에 이제 연패도 했었고 뭐 4연패 그리고 꽤 장기간 승리가 없었잖아요 리그에서. 이게 한 8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보니까 되게 불안하긴 했었는데 뭐 그 와중에 어쨌든 쇼난 상대로 이제 연패 끊어내고 최근에 뭐 가시와 비긴다던가 간바 오사카까지 잡아내면서 요새는 간바 오사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초반에 너무 달리지 않았나. 왜냐면 그렇게 달려놨으니까 지금 그래도 5위거든요. 그래서 세레소가 요새 괜찮다. 흐름 자체는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라와가 지금 아직도 홈 원정이 약간 바뀌었어요. 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언제냐? 그 쇼난 7월 달에 쇼난전 2대1로 이기다가 그 3대2로 역전당한 경기 1대0으로 지다 2골 넣었고 후반 막판에 이제 거의 추가 시간에 뭐 2골 먹혔나? 그때 이후부터 뭐 홈 경기가 많진 않습니다. 근데 홈 원정 통틀어서 이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간바 오사카. 그만큼 승률이 안 좋습니다. 우라와가. 그 비겼던 경기들도 다 원정에서 비겼고 지금 홈에서 3경기 연속 다 졌습니다. 물론 되게 띄엄띄엄 경기를 하긴 했어요. 뭐 7월에 했고 뭐 9월에 했고 다시 또 10월에 하니까. 하지만 지금 연패 중이고 뭐 득점 없었고 2경기 동안. 해서 뭐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요새 폼이 좀 안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세레소의 흐름이 좋긴 한데 우라와가 3연패까지는 할 것 같진 않고 요 경기도 뭐 비길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세레소가 요새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우라와가 한 번은 좀 이겨줘야 될 때가 오긴 했거든요. 홈 경기. 연패도 끌어내고 그게 세레소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라와도 그렇고 세레소도 이제 그 레오 세아라한테 이제 그 비중이 좀 빡세긴 해요. 얘가 팀 내 거의 뭐 몰빵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막힌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지 않나. 그래도 3연패는 없다 봅니다. 세레소 흐름이 아무리 좋아도 우라와 홈이다. 이것도 우라와 승무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막 갈 경기는 아니다. 애매하다. 애매한 것들 그냥 묻짚고 그냥 넘어가도 좋아 보입니다. 가시화하고 요코마리. 근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있는 한 모든 경기를 가고 싶은 게 이제 사람 심리인데 이게 거의 뭐 중독이 되다시피 하면은 근데 그 경기가 있음에도 안 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진정한 고수지 않나. 그 절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이득을 보고 있다면 절제를 할 수 있겠지. 이제 어차피 나 이만큼 이익을 냈으니까. 근데 손해를 보고 있는데 경기를 안 간다?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한 100명 중에 100명은 다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말은 쉬운데 이제 행동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굳이 뭐 조언을 할 필요는 없고 그걸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요새 보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뭐 분석에 대한 결과를 꼭 내려고 하는데 뭐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건너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경기가 있으면 오늘 예를 들어 뭐 애매한 경기들 뭐 마치다 우라와 배당도 높고 뭔가 데려가면 적중시키면 좋아 보이는데 뭐 애매해. 그러면 그런 경기들은 뭐 과감하게 뭐 버려도 다른 경기에서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해축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경기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시화하고 요코마리 경기로 좀 넘어갈게요. 자, 가시와 요코마리. 일단 요코마리가 최근에 뭐 더 많이 이겼는데 그거는 홈이고 가시와 홈에서는 가시와가 좀 더 많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가시와가 순위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요코마리가 뭐 강등을 걱정할 그 정도 느낌은 아닌데 가시와는 이와타하고 불과 3점 차라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실점 부분에선 요코마리보다 괜찮을지 몰라도 득점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득실도 좀 딸리고 그리고 요코마리는 홈이나 원정이나 비슷하거든요. 가시화가 이 홈 성적이 막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 경고 누적이 지금 3명이나 있습니다. 가시화 뭐 미드필더 2명 수비 1명 공격은 아닌데 그에 반면에 요코마리는 딱히 결장이 없어서 뭐 결장 부분으로 보면 가시화가 좀 손해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번 가시마전 그리고 뭐 홈에서 뭐 이와타 그리고 언제냐 그 세레소 오사카 그러니까 최근 2경기 연속 원정에서 비겼고 홈에서도 2경기 연속 뭐야 이게 2경기 연속이 아니지 3경기 연속 지금 컵대회까지 졌으니까 사실 지금 못 이긴 경기가 한 6경기 됩니다. 쇼난 원정 이후에 득점력도 무득점 경기들이 한 5경기나 되고 그래서 6경기 중에 5경기 득점이 없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가시와 그리고 요코마리는 지난번 울산한테 4대0으로 대승을 거뒀죠. 광주한테 이제 7대3으로 발리긴 했는데 실점이 좀 많았어요. 산푸이로도 6실점 그리고 도쿄한테도 3실점해서 일단 요코마리는 다 오버입니다. 3.5 기준이어도. 근데 가시화가 과연 골을 넣어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요거는 요코마리가 프렘 받았기 때문에 요코마리 프렘 봅니다. 아무리 이제 울산전 야챔을 뛰고 왔더라도 가시화의 득점력을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가시화가 뭐 오랜만에 승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 그냥 그러니까 다른 팀이었으면 이거 무조건 오버 갔을 거예요. 배당도 높고 3.5라도. 근데 가시화의 득점력 때문에 오버 가기가 좀 빡세다. 요코마리가 또 하필 원정 지금 아챔 뭐 리그 컵대회 포함해서 3연패 중이고 울산전을 뛰고 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득점을 많이 넣을 수 있느냐. 왜냐 단순히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만 보면은 득점이 막 많았던 적은 그 연승할 때 막 3골 4골 6골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야마구치 5골 말고는 뭐 광주 3골이 가장 많이 넣었습니다. 뭐 삿포로 1골 교토단가나 FC 도쿄 사실 리그에서는 그렇게 많은 득점을 못했거든요. 2득점 이상 못했기 때문에 가시화가 골 못 넣으면 언더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코마리 프렘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부산하고 이랜드 지금 3, 4위죠 여기는. 승점도 딱 1점 차. 지금 잔여 경기 부산이 오늘 포함해서 이제 5경기인데
일단 그 FC 안양이 가장 유리하고 1위.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충남, 아산, 부산 그리고 이랜드 딱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데 이랜드가 그래도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충남, 아산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부산이든 이랜드든 뭐 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득실 차이도 크게 없고. 그리고 부산이 원정에서는 성적이 1등인데 이제 그거에 못 미치는 홈 성적이 조금 아쉽긴 하죠. 홈에서는 좀 많이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이랜드는 홈이나 원정이나 거의 평균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큰 결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의 흐름으로 이제 부산이 잡아낼지 아니면 그래 이랜드도 지난번 김포전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4경기 무패도 했었고 득점도 되게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글쎄 원정의 이랜드는 좀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안산이나 부천전도 득점이 없었고 지난 김포전 무득점도 있는데 부산이 지난 안산 원정에서 5골 넣었거든요. 확실히 원정에서 지금 4연승으로 원정 성적이 좋긴 합니다. 근데 홈에서 승률이 높지만 않을 뿐이지 최근에 진 적도 많이 없긴 해요. 최근 3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거 그래도 이 부산이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 사이드로 봐야 된다 봅니다. 부산도 뭐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홈 성적이 원정보다 안 좋다 한들 지금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오늘 이기는 거 여부에 따라서 또 이제 2위로 가느냐 뭐 더 그 1, 2위하고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느냐 그 문제고 이랜드나 전남을 좀 따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 보여집니다. 흐름은 부산이 맞아요. 지금 부산이 7경기째 무패거든요. 더군다나 홈인데. 그래서 이랜드는 지난번 충북 청주정도 이기긴 했지만 역전승이었고 최근에 FC 안양을 잡긴 했지만 원정이라 물론 최근에 연패가 없긴 합니다. 이랜드. 그래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서 저는 부산 승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프렌. 그 다음 김포하고 충남 아산. 자, 김포FC가 지금 충남 아산하고의 상대 전적 최근 3승 2무 진 적이 없긴 해요. 특히 홈에서도 조금 더 앞서고 있고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거의 중하위권 아주 하위권은 아닌데 근데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 아주 크죠. 지금 FC 안양하고 3점 차인데 FC 안양이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뭐 이기면 6점 차로 벌어집니다. 근데 밑에서는 부산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 이랜드랑 그래서 이 김포를 잡음으로써 FC 안양하고의 뭐 경기를 봐야 되긴 하지만 격차도 줄이고 해야 이제 더 1위 싸움이 더 왜냐면 혹여라도 오늘 부산이 지면은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충남 아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랜드도 따라잡긴 하겠지만 김포가 왜냐면 이제 지난번 이랜드전 이기긴 했어요. 4경기 만에. 근데 퇴장이 있었습니다. 수비. 그래서 수비 퇴장으로 결장이 있고 충남 아산은 딱히 결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충남 아산이 또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김포도 최근 중간에 한번 연패가 있었고 FC 안양이라든가 부천한테 근데 이제 워낙 홈에서 경기를 많이 했던 팀이라 원정 경기가 많이 없거든요. 최근에야 원정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김포가 홈에서 어느 정도 좀 하기 때문에 충남 아산 입장에서는 홈 승률이 1위거든요. 1위. 근데 홈에 비해 원정은 좀 약합니다. 충남 아산이. 하지만 요새 페이스가 너무 좋다. 지금 3연승. 그리고 지난번 FC 안양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잡고 그러니까 홈에서 5경기 무패에 원정 1경기
하면 총 6경기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최근 경기가 FC 안양 말고는 없긴 했어요. 한 2달 동안. 근데도 김포도 뭐 나름 잘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홈에서 쉽게 안 질 것 같긴 해요. FC 안양한테도 한 골 차였고 사실 그 경기 빼면은 최근에 뭐 5경기 중에 그게 유일한 패배였으니까. 근데 동기부여나 지난번 FC 안양 잡았던 거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도 충남 아산이 프렌 받았기 때문에 충남 아산 프렌 가야 된다 봅니다. 오늘 대충 보면은 주력으로 갈 경기들 어떤 건지 알아지겠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보면은 왜냐? 이거 비슷한데 흐름이 좋은 근데 프렌 받았네. 뭐 그러면은 그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력이나 이런 그쪽으로 딱 봐도 자 이제 천안시티하고 경남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하위권 싸움인데 자 천안시티 일단 지금 득점이나 실점 부분이 득실 부분이 경남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성남보다는 그 4점 차 앞서 있긴 한데 성남이 아직 한 경기 덜 치러서 이기면 사실 1점 차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 꼴찌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천안시티가 얘네도 좀 특이한 게 부산보다 더 갭차가 큽니다. 원정에서 2위. 홈에서는 꼴찌입니다. 성적이. 그래서 홈 원정 성적이 아주 갈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충남 아산전 지면서 4경기 만에 이제 패배를 했고 천안시티도 요새 잘 안 지거든요. 가끔씩 한 번 지는데 지난번 지면서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 퇴장으로 인한 결장. 그리고 경남은 뭐 완전 결장은 없는데 몇 명이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정도. 그래서 뭐 경남도 지금 언제 1승 하냐. 이게 가장 관건이긴 하거든요. 저번에 이제 경남도 홈 원정 다 성적이 안 좋은 팀이라서 아시겠지만 천안시티보다 다 득점이나 실점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3경기 연속 무승부. 부산 원정도 그렇고 김포나 수원 삼성 다 이기다가 비겼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번 이길 때가 오긴 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승리가 없냐면 11경기니까 지금 7월 초에 이기고 지금 3달이 넘어갔습니다. 이길 타이밍은 왔는데 항상 그 끝이 안 좋았다. 그래서 천안시티도 지난번 퇴장도 있고 최근에 뭐 연승도 하긴 했지만 막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해볼만 하다. 근데 하필 또 이거 경남이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과연 경남이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경남도 자세히 보면 그 11경기 중에 8번 비겼습니다. 8번. 그래서 사실 패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번 이길 때 되지 않았냐. 그래서 경남 승부 사이드로 봅니다. 갈 경기는 아니고 고배당 노린다면 아까 뭐 우라와 승무가 됐든 마치다 승무가 됐든 걔네 중에서 뭐 골라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뭐 다 무로 찍겠다 하면 뭐 무무무 찍든 뭐 마치다 승 뭐 우라와 승 뭐 경남 승 이렇게 찍든 뭐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막 주력이나 이런 걸로 갈 경기들은 아니고 프렌 받았으면 당연히 경남 프렌 갔을 텐데 경남이 프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은 뭐 천안이 경남 상대로 이기진 못했어요. 3무 2패. 근데 무가 많다. 그 점도 참고를 하시고. 자, 그다음 후지에다하고 이와키. 뭐 대충 요렇게 하면은 앞전에 2시 마감되는 거 묶어서 뭐 다 폴더라도 한번 가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 오늘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제프입니다. 제프 승 고배당으로 마엔 뭐 오버까지. 근데 요게 지금 마감될까봐 이제 묶어서 못 가는 건데 어차피 가도 배트맨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실 묶어 간다면 일반 승이라도 아까 얘기했던 뭐 확률 높은 프렌 걔네랑 묶어 가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더 있다 보거든요.
홈의 제품이면 좀 믿을만 합니다. 저는 마엔까지 약간 주력감으로 보기 때문에 저런 건 부러져도 마엔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좀 빨리 가볼게요. 한 12분 남았으니까. 자, 후지에다하고 이와키. 자, 일단 상대 전적 밀립니다. 후지에다. 홈에서 이제 연패를 당하고 있고, 지난번 이제 2명이나 퇴장을 당했죠. 후지에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수비 쪽에 2명 못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뭐 결장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와키도 이제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이 1명 있고, 그리고 둘 다 이제 승점 차가 크게 없는데 득실 부분에서 이와키가 좀 앞섭니다. 그리고 이와키가 원정 성적이 요코 FC 다음으로 좋거든요. 실점도 적고. 그래서 후지에다도 홈 성적이 딱 중위권에 있어서 안 좋은 건 아닌데 이와키 원정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린다. 그리고 이와키가 무가 잘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원정에서 연승 중이고, 그리고 후지에다도 무가 없기로 좀 유명한 팀이죠. 그래서 그 이와키는 그래도 최근에 무가 없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산무인 팀이 딱 2팀 있습니다. 후지에다 시미지. 그래서 후지에다 만약에 연패, 최근에 연패했던 경기들이 몇 번 있습니다. 6월에도 연패했었고 7월에도 연패했었고 9월에도 연패인데 3연패까지는 없었거든요. 아무리 2명 퇴장 당했다 하더라도 이와키도 최근에 연승하고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원정 연승. 해서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요거는 무승부 안 나왔을 때 그림을 좀 생각해 보자면 그래도 후지에다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와키가 아무리 원정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뭐 흐름도 뭐 이와키 쪽이긴 한데 후지에다 3연패까지는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언어보로 해서 무승부 안 나올 거니까 뭐 어디가 이기든 2대1로 이기겠지 해서 이제 오버 가기에도 이와키가 실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랜만에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이와키가 실점이 적고 뭐 후지에다도 이기긴 좀 빡셀 것 같고 2명 퇴장도 있고 그렇다고 뭐 3연패까지 당할 것 같진 않고 오랜만에 그냥 물을 좀 보겠습니다. 무승부가 없다고 해서 뭐 안 나는 건 아니니까. 자, 간바오사카하고 삿포로. 자, 여긴 격차가 좀 심한데 간바오사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초반에 쌓아놓은 게 많아서 그렇지 뭐 득점은 오히려 삿포로가 한 골 더 많아요. 실점에서 두 배 넘게 차이 나서 그렇지. 근데 간바오사카 뭐 홈에서 성적 좋은 건 뭐 이 초반에 이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8승 3무 4패. 그리고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사간도서 다음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바오사카는 딱히 결장이 크게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이제 무사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좀 여럿 있어서 결장 부분은 오사카가 좋긴 한데 간바가 이 중간에 컵 대회 승리가 있긴 하지만 리그에서 지금 승리가 너무 없어요. 언제 마지막 승리냐면 사간도스 원정 7월 중순. 지금 2달 반 넘었는데 무가 좀 많습니다. 6무 2패. 그래서 간바오사카 입장에서는 한번 이겨줄 때 되지 않았냐. 왜냐 상대가 이제 삿포로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두 번째인 삿포로인데 강등권에 있죠. 근데 삿포로도 지금 급합니다. 근데 최근에 성적 보면은 나름 괜찮아요. 워낙 원정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지 홈에서는 최근 도쿄 베르디전 빼고는 컵대회 포함해서 8경기 중에 7경기를 무패를 했습니다. 딱 한 번 졌고 원정에서도 마치다 원정 비겼고 뭐 이와타 원정 이기고 우라와 원정 4대3으로 이기고 요코하마 마리노스
2대3으로 지고. 그러니까 지더라도 쉽게 안 진다 이거죠. 요새 폼을 보면. 왜냐 간바오사카가 지금 너무 못하기 때문에. 해서 저 간바오사카의 저 일반승 배당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라 보여집니다. 간바오사카가 승은 별로고 삿포로 프렌 가기도 좀 애매하고 오랜만에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러다가 간바오사카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 오랜만에. 그러기엔 또 간바오사카 가기도 애매하고 뭘 가도 애매하니까 그냥 건너뛰겠다. 그 다음 부천하고 충북 청주. 자, 일단 부천 FC가 충북 청주 상대로 홈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옛날 전적까지 합쳐서. 그래서 상성에서는 안 좋은데 최근에 두 팀이 좀 많이 비겼습니다. 홈 원정으로 치면. 그리고 충북 청주도 지금 7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4무 3패. 뭐 아시겠지만 이 경고 누적으로 한 명이 못 나오는데 충북 청주는 홈이나 원정이나 패배가 많진 않아요. 뭐 승점이 높은 건 아닌데. 그래서 패가 좀 적은 팀이고 그래서 무가 가장 많습니다. 15무. 7승 15무 8패로 8패는 지금 8패인 팀이 딱 3팀 있거든요. 1, 2위 FC 안양, 충남 아산. 그리고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충북 청주입니다. 그만큼 충북 청주가 승점은 낮지만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가 많았던 건데 최근에 원정 연패를 했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는 그렇게 뭐 잘 안 진다 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부천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지금 홈에서 3연승, 홈 원정 포함해서 지금 5경기 4승 1무, 지금 또 홈 원정 포함 3연승, 그리고 지금 5경기 연속 다 멀티골 이상, 뭐 2대0, 2대2, 4대1, 2대0, 3대0. 그래서 충북 청주가 아무리 뭐 패가 적고 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천의 기세를 꺾긴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 승이랑 오버 봅니다. 오버. 만에 하나 충북 청주가 좀 비볐을 때, 뭐 퇴장이나 이런 변수,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부천이 홈 성적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득점력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천을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성남하고 전남. 사실 요 경기는 성남이 홈이긴 한데 좀 빡세 보여요. 지금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 꼴찌입니다. 그 유일하게 이제 뭐지? 아니구나. 한 팀이 더 있구나. 50골 이상 실점한 게 성남이랑 경남 딱 두 팀이 있네. 그리고 전남이 또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여기 퇴장이 한 명 표시되어 있는데 이번 경기까지 못 나오나? 그리고 전남은 딱히 그런 결장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성은 안 밀릴 수 있다고는 뭐 볼 수는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근데 요새 성남이 얘네가 가장 오래된 것 같아요. 승리가 없던 적이. FC 안양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때 3대1로 이기면서 6월 15일 지금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이겼어요. 그렇다고 무가 막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한 1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 4연패. 지난번 부천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전남도 오버 성향이 강하고 성남도 어떻게든 지금 골을 꾸역꾸역 넣고 있으니까 저는 요거 그냥 오버 찍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낮 경기는 좀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해축을 좀 분석을 하고 올게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부탁드리고 좀 이따 해축 마무리해서 올게요. 아마 저녁쯤 될 것 같습니다. 저녁. 그래서 이제 비중은 막 그렇게 높게 안 잡으시면 됩니다. 국축, 일축은 항상 이제 변수가 많아서.
저도 이제 소소하게 가니까. 그래서 추천이랑 즐겨찾기. 왜냐면 이제 제가 이번 달에 배비를 좀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예전부터 자격 조건은 다 됐는데 동접이라든가 약간 그런 뭐 다른 부분적인 것들이 좀 이제 걱정이 됐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이랑 많은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할게요 다시. 수고하셨습니다.